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자영업자는 563만 명으로 이들 중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약 165만 명, 29.5%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약 397만 명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수는 2007년 약 604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 일본, 독일,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대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보면 계속 뭐 6.25, 6.4% 또는 6.2% 이 정도인데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10%대.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에 11%, 10.5% 또는 뭐 10.3%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25%가 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또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무려 84만 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는 전국적인 것으로 대전도 마찬가지. 11만여 개의 가게가 대전에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근데 제가 각 구의 그 회장님들한테 아침에 통화를 해보면 한 대전에 전체적으로 한 2군데, 3군데 정도는 매일 폐업 내지는 또 신규 창업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 한 23.8% 거의 24% 정도의 어떤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79% 정도의 어떤 폐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대전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꾸는 이런 노력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대전은 12.3%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도 높은 폐업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훨씬 심각한 수준. 대전은 79.9%로 80.5%를 기록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 한 골목. 이곳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 씨 역시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직장생활 그만두고 그래서 내 가게를 좀 갖고 싶어 갖고 한번 남의 밑에서 그래봤자 이제 힘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6개월, 7개월 장사예요. 7개월 장사. 겨울하고 여름에는 덥고 춥고 하면은 또 손님들이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봄이랑 가을 이때까지 이제 확 벌어갖고 이제 써야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네, 매출이 안 올라가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에 부풀어 개업한 식당.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는데. 장사라는 것이 참 굉장히 큰 꿈을 갖고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몇천만 원 까먹기 금방입니다. 한 6개월 안에 다 까먹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 6개월간을. 그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물가 계산을. 그 다음에 거래처마다 전부 다 이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이 주방 생활을 할 때 그런 데만 갔다가 쓰다 보니까 그것이 타선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민환 씨 역시 직장 생활을 하다 창업한 경우로 가게 문을 연 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 골목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고 닫았다고 한다. 옆에 1층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전문점이었는데 저희보다 이제 늦게 들어와 이제 개업을 했음에도 한 6개월 정도 가량 하고 폐업을 하고 좀 나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건물이 한 5층 정도 되는데 주거를 제외하고 한 2층, 3층 이런 데도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다 이렇게 좀 나가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을 한 상태.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어도 폐업한 곳에 월세까지 계속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 집은 2달 하고서는 그만뒀어요. 근데 계약해놓은 기간이 있으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없어요. 다른 슈퍼를 차렸는데 거기서 하지만도 2군데서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못 먹고 살고 있으니까 딴 걸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세대로 내야 되는 거고.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곳곳에 임대를 놓고 비어있는 상가가 보인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임대라고 붙여놓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지금 임대로 많이 내놓고 있고 폐업 시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그래도 뭐 1억씩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5천 기본 이 정도 붙었던 것들이 지금 둔산동 상권에도 보면 권리금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폐업으로 인해 공실률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역시 많다는데, 지금 왜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가 올라가냐. 이거는 정부에서 세금을 100만 원 받던 걸 200으로 올리는 순간에 건물주들은 250을 받아갖고 100만 원을 더 내고 50을 챙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자꾸 임대료 올리고. 불경기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는 한편 창업 행렬이 끊이지 않는 현실. 대전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이문범 총괄 사무관은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과밀화를 꼽는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자영업의 과밀화가 그 주된 원인인데요. 특히 이제 40대나 50대 분들은 그 고용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그 준비 없이 그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이 그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8월 자영업에 종사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70살 현재 이 신부는 70년대로 따지면 50살쯤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서도 몸도 건강하고 다른 생활도 하고 싶고 2세들은 아직 교육비나 이런 거 더 필요로 하고 그러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누구 밑에 가서 하긴 싫고. 최근 한 언론의 통계청 자료를 통해 3대 자영업, 즉 편의점, 커피숍, 치킨집의 밀집도를 살펴본 결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편의점 과밀이 가장 심한 지역은 서울 중구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는 거주 인구 114명당 점포 1개꼴로 커피숍 과밀 현상이 가장 심각했고, 치킨집 과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주 1구 885명당 치킨집 1개꼴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시 동구는 거주 인구 988명당 치킨집 1개꼴로 전국에서 4번째로 심한 과밀화 현상을 보였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자영업의 과당 경쟁 상황을 자영업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 현장에서 쉽게 쫓겨나는 문화가 있던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뛰어든 면이 있다. 시민들이 자구체로 먹고 살기 위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묵인해준 그런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너무 과당 경쟁이니까 알아서 죽어라. 이것은 좀 과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임금 노동자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애국처럼 비대 애국처럼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을 어떤 폐업이나 실업의 공포를 또는 저소득의 고통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다 전가하고 알아서 책임져라는 것은 좀 무책임한 처사다죠. 소비 문화의 변화 역시 자영업 위기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 편리함을 쫓아다닌 결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그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업이 이렇게 각 동마다 하나씩 큰 쇼핑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열악한 우리 시민들의 그 경제는 자꾸만 그러다 보니 폐업이 되고 있고요.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목 가게보다는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그 정보화 기술하고 1인 자영업,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하는 그 소비자가 늘었다는 거고요. 그 관련 통계를 보면 그 가계 소비 지출이 10년간 약 한 231조가 늘었는데 연평균 약 한 4% 증가하는가 반면에 특히 이런 그 해외 소비나 대형마트,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은 100조가 늘어서 연평균 약 한 8% 정도 증가했다는 게 그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꼽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우리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네, 어쨌든 최저임금이 정책에 따라서 올리는 것도 저희들은 수긍해야 되지만 갑작스럽게 2년에 걸쳐서 거의 27.3%나 올라서 저희들은 준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반대로 매출은 더 늘어야 되는데 매출도 떨어지고 하니까 수익이 떨어져서 저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월급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양쪽 다 이제 이해는 공감은 하지만 특히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면은 인상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탁 피부로 와닿는 게 딱 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안을 좀 지원과 함께 좀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저희도 준비를 나름 하는 시간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최근 실제 근로 시간이 주 50시간을 넘겨 우리나라 근로자 중 가장 많이 일하는 곳으로 집계된 자영업자. 매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원과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책을 이렇게 드릴 때 좀 여기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 이게 그 사람들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책상에서 하지 말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를 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너무 높은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이걸 기한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까지 안 와요. 이게 체감이 안 돼. 지난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요. 해가 바뀐 지금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6.4% 인상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위기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자영업 관련 대책이죠. 과연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자영업 지원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언급할 정도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가져온 최저임금 인상.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에 중소상업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것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은 늘 인상돼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157만 원 정도였고 올해 114만 원 정도거든요. 그것도 주유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간 건데 장사가 잘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장사가 그만큼 안 되거나 아니 바로 가까운데 동일한 업종이 들어와가지고 내 매출을 3분의 1,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씩 갉아먹게 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부분으로 모든 이제 문제들을 몰고 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최저시급의 인상이 이런 문제들을 가져온 것이냐?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임대료 상승, 그 다음에 일명 본사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너무 그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들인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로 감추고,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을과 병의 관계인 어떤 점주와 노동자의 어떤 문제로 끊임없이 몰아가면서 이것들을 사회적 어떤 당연한 현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또한 이번 달 31일부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웬만한 중소상공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많게는 500만에서 1000만 원까지 내는 업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1년에 최저임금 인상분 480만 원 2명 썼을 때 매달 20만 원, 40만 원에서 1년 480만 원. 최근에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A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1년에 500만 원 안팎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한 것이죠. 한편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같은 경우를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감안한 또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노동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정말 그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뤄내서 그런 부분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 상점가 연합회 장수현 대전시 지부장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소득 분배 차원에서 당연히 올려야죠. 근데 정부에서 이게 지금 정책 짜는 게 매출, 다시 말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정책 기반을 한 다음에 집세를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리고 12,000원 올려도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최저임금은요 바로 자금이 순환이 돼요. 그 사람들은 바로 쓴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지금 그 정책 자체가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식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공급자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난달 20일 정부는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으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란 것.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는 그 매출은 늘리고 비용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그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을 작년에 비해서 5배 확대한 2조 원까지 발행하고요. 2022년까지 원유로 상품권을 10조 원 발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그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서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 그 보증 규모를 매년 2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는 특히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말 그대로 수수료가 제로라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 8억 원 이하는 수수료가 제로고요. 8억에서 12억 사이는 0.3%, 12억 이상은 0.5%로 즉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제하는 방식은 기존의 그 카드식 결제가 아니고 QR 코드 형태의 결제로서 그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 이체가 되는 그 계좌 기반 결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은행이나 간편 결제사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 시행 한 달 동안 참가 가맹점 수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8% 수준인 5만 4천여 개로 아직은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제로페이라는 거는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며 또 그런 것들을 생소한 시스템이나 정책이니까 많은 상인들이 그걸 수긍해서 그걸 융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 중인 대전시도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 제로페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률을 0%대로 줄인다는 차원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요즘에 이제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이제 서울시에 대한 약간의 그 부정적인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 추이를 아마 살펴가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 분들에게 우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쓰고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제로페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제로페이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막 너무 음해하고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새로 출범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미진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신용으로 뭔가를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되고 할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소액 결제라든지 내가 얼마든지 현금 있는 경우라면 제로페이를 이용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영원이라는 혜택을 주고 소비자들 스스로도 소득공제 40%에 더 많은 할인 혜택과 포인트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예비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폐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 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폐업 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서 폐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는 그 자영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체계를 혁신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구 도심 30곳을 그 쇼핑과 청년 창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백년 가게나 명문 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15,000명까지 발굴해서 육성하며 공영 홈쇼핑 입점하고 해외 진출 등 판로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영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자영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한 시점. 소외되고 너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사실 그 자영업에 대한 이런 시책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특별히 여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그 시책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민선 7기 들어와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인식을 하시고 그거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9월에 발표를 했고요. 대전시가 세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도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2차 보조를 그동안 27억 원에서 54억으로 2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그 시장님 공약사항인 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급, 또 그 영세 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그 멘토하우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 나서도 앞에 미래가 보이시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위기의 자영업을 구하기 위한 해법을 들려달라는 것.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무한 경쟁을 되풀이하는 자영업.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하는 정인구 씨는 유명 빵집을 운영하는 성공한 자영업자로 손꼽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는데. 저도 이제 빵집을 하고 있지만은 빵 장사나 하면 되지? 과거에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공이 있어야 내공이 있는 분들은 살아남고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어설프게 창업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영업은 이제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늘 마음이 졸이고 24시간 뭐 자면서까지도 그 관리를 해야 되고 늘 뭐 긴박한 그러한 초조함으로 운영하는 게 자영업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출이 많이 상승해서 성공이 아니라 그냥 오래 버티는, 그게 빵가게 문을 안 닫고 가게 문을 안 닫고 오래 버티는 게 성공 같아요, 요즘은.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창업 준비 과정과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창업 교육을 자가면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가 내 옆집 사람이 치킨집에서 돈 좀 벌었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그리고 간단하게 몇 시간 교육받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전국에 지금은 창업 관련한 정규 석사과정 이런 것들이 한 30개가 넘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아이템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자금을 푼다 그러는데 아이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서 차라리 하반기에 제대로 자영업을 차리도록 한다면 연말쯤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최소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과밀업종인지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어느 업종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밀업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 요즘 많이 나오는 커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꼭 자영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고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는 시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 중소기업청이었던 게 중소기업 벤처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 벤처부 차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 그다음에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중소상공인 전담부서, 지역경제 전담부서를 더 활성화시켜서 빠짐없이 지역의 자영업자들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그들의 활성화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다종다양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 또 다종다양한 공적 부분의 어떤 활성화 지원 대책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스스로 좀 혁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시나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지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소비자들도 나만의 편의, 나만의 편리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지역 공동체다, 국가 공동체다,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또 당사자인 지역 중소상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자기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 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이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 정리와 함께 지원 정책과 보호 정책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개념이 골자인데요. 현재 법적인 지위가 있는 소상공인과 달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이나 농어민들도 포함되는 자영업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주체가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어 자영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